안녕하세요. 중화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짜리 테스트 문항 풀다가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풀었죠?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바로 풀지 않고 테마 대표 문제,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였죠. 테마 대표 문제부터 풀어보고 그 이후 우리 2점짜리 테스트 1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문제 작년 대수능 문제라고 나오죠. 대수능 18번 문항이었고요. 중화반응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 산과 염기 두 종류가 지금 섞여서 중화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HCl 문제를 볼게요. HCl, NaOH, KOH를 준비한 다음에 HCl 10ml를 먼저 비커에 넣고 거기에다가 NaOH를 5ml를 넣은 다음, 자, NaOH를 5ml 먼저 넣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5ml는 NaOH겠죠. 수소나트륨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KOH를 10ml를 더 넣어준다. 이 구간이 이제 KOH를 집어넣은 구간이겠죠.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염기를 집어 넣는 상황이고요. 실험 결과를 보면 다와 라 과정에서 첨가한 용액, 이때 첨가한 용액은 바로 염기겠죠.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 자,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데, 단위 부피당이란 말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실제 이온수를 구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실제 연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혼합 용액의 부피를 구해서 실제 이온수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겠죠. 혼합 용액 부피를 곱해서. 왜냐면 단위 부피당이라고 한 것은 부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피에 해당한 차원을 곱해줘야겠죠. 혼합 용액 부피를 곱해줘서 실제 이온수를 끄집어내야 된다. 자, 그걸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화점 이전까지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는 거. 자, 중화점 이전에는 그 조성은 바뀔 수 있어요. 이온들의 어떤 조성 비율은 바뀔 수 있는데 전체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화점 이후부터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온수를 구할 때 부피를 곱해서 실제 이온수를 구하니까, 자, 반응 초기 봅시다. HCl이 10ml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Y축 절편 4n 값은 실제 이온수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얼마다? 10을 곱해서 이 40n이다. 실제 이온수. 이 40n이라고 하는 거는 HCl만 있으니까, 자, 수소 이온이 얼마? 20n 있었고요. 같은 개수만큼 염화 이온이 얼마? 20n이 있겠죠. 뭐 요 정도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화점이 어딘지도 잡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중화점, 파란색으로 X 표시한 이 지점, 요즘 중화점이 되겠죠. 그래프에 이 꺾이는 지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이런 점은 완결점의 중화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화점이 될 거고요. 자, 요 중화점을 잡았는데 중화점 이후 상황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양적 관계가 똑같습니다. 중화점 혹은 완결점 이후 상황에서는 여분으로 남는 녀석, 추가된 녀석의 어떤 농도라든지 몰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점 이후에 추가된 KOH는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KOH의 농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거 이따가 하도록 하시고, 자,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다과정 후 용액의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수. 다과정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의 수, 단순히 수소 이온의 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수니까 일종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화점 이전까지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파란색 X표 진 요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X 지점, 요 지점에서도 역시 전체 이온수는 얼마다? 40n일 거란 말이야.
그쵸? 40N인데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지금 NaOH 5ml, KOH 5ml 추가해서 혼합용의 부피는 10에다가 10을 더한 20ml가 혼합용의 부피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 이온 수는 실제 이온 수는 40N으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가 나오네. 여기가 지금 얼마다? 여기가 2N으로 계산이 될 거다. 왜? 2N에다가 20을 곱해야지 40N이 나오겠죠. 이 지점은 2N이구나. 그 다음에 추가한 KOH를 가지고 K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중화점 이후에. 자, 보세요. 중화점 이후에 KOH가 얼마가 추가됐냐면 5ml가 추가됐어요. KOH는 5ml 추가됐는데 전체 연수는 안 바뀐대요? 안 바뀐 게 아니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부피는 증가하고 있죠. 부피는 증가하는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일정하다? 실제 이온수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증가한지 볼까요? 자, 10에서 15로 되는 동안 부피는 5ml가 더 늘어났죠. 그럼 혼합용액 전체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10에다가 15를 더해주니까 25ml가 되겠죠. 그럼 25ml에다가 2N을 곱해주면 50N이 나오겠죠. 50N. 그럼 실제 이온수가 50N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도 40N에서 50N으로 10N만큼 증가했는데 그 10N 증가한 건 오롯이 누구 때문에? 바로 KOH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10N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KOH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KOH라고 하는 녀석은 KOH 너는 어떤 놈이냐? 얘는 5ml 안에 전체 이온수가 얼마? 10N개가 들어있는 녀석이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칼륨 양이온이 얼마? 5N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산아이온이 얼마? 5N 있는 녀석. 이게 KOH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가 되겠죠. 5ml 안에 칼륨 양이온 5N, 수산아이온 5N 들어있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X표 친 요 지점의 수소이온의 어떤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X친 지점의 X는 알 수 있죠. 중화점 이전이기 때문에 산성이겠죠, 산성. 그럼 이 산성이라고 한 건 여기 여분에 뭐가 있다? 수소이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분에 수소이온이 있었는데 KOH를 5ml 더 추가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KOH 5ml에는 수산이온이 몇 개 있는데 5N이 있겠죠. 수산이온 5N이 들어가면서 수소이온을 전부 다 소모시켰다? 그럼 요 X친 지점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가 있겠어요? 5N만큼 있었겠죠. 수소이온이 몇 N? 5N만큼 있었을 거다. 나머지 다른 이온도 한번 알아볼까요? 염화이온은 몇 N? 염화이온은 변하지 않죠. 처음이나 끝이나 20N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이 얼마만큼? 15N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과정 후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의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수소이온의 수는 5N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걸 단위 부피로 나눠줘야 되니까 최초에 HCl이 10ml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NaOH를 5ml 더해주니까 15분의 5N, 다시 말하면 3분의 1N으로 계산이 되겠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단순히 풀어보면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험을 보는 시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해결을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작년 중화반응 문제였고요. 닮은 꼴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HCl 10ml에다가 NaOH를 조금씩 넣을 때 첨가용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1ml당 X이온과
Na 플러스 수를 나타낸 거다. 자, X 이온이 있고 Na 플러스 이온이 있다. 그럼 X 이온이 뭔지를 먼저 잡아봐야겠죠. X 이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일단 나트륨 양이온 나와 있으니까 나트륨 양이온 빼고 X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맨 처음부터 존재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수소 이온 아니면 염화 이온.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여기 봅시다. X 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가능성을 살펴보면 얘는 수소 이온이거나 혹은 뭐다? 염화 이온일 거다. 왜냐면 맨 처음부터 존재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남아있는 게 없겠죠. 그럼 중화점은 뭔가요? 중화점은 어느 지점인가요? 자, 중화점은 보시면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다시 취소하고 중화점을 잡기 전에 이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중화점을 지나갔을 때 결국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이 X이온 같은 경우에 보세요. 0으로 수렴하는지 않죠. 그럼 이거는 뭐다? 염화이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염화이온이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되죠. 근데 X이온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정 양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0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피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커지면 0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수소이온은 아예 중간에 모두 다 소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이온이라고 한 것은 염화이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중화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중화점이라고 한 것은 염화이온의 개수랑 나트륨이온의 개수가 같아진 지점. 그 지점을 뭘로 잡을 수 있다? 중화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X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고 중화점도 잡아냈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화점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화점은 나트륨 양이온이랑 뭐 염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지점이란 거 하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aOH라고 하는 게 지금 30ml를 추가했죠. 30ml를 추가했을 때 지금 뭐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 실제 이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혼합용의 1ml당 이온수니까 이것도 역시 단위 부피당 이온수겠죠. 그러면 실제 이온수는 얼마다? 10을 곱해주니까 30N만큼 최초에 존재했던 거죠. 뭐가? 수소이온도 그렇고 염화이온도 그렇고 둘 다 30N만큼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NaOH를 30ml를 추가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자, NaOH라고 하는 녀석은 NaOH는 어떤 녀석이냐? 얘는 30ml. NaOH 죄송합니다. NaOH 30ml. 죄송합니다. 너무 크네. NaOH 30ml 안에는 나트륨 양이온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도 몇 개씩 있어야 된다? 30N씩 있어야 된다. 중화점이 NaOH를 30ml 추가한 지점이 중화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NaOH의 농도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첨가한 NaOH의 부피가 10ml다. 자, 10ml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30ml 안에 3N개가 있었죠. 30ml 안에 3N개가 있었다. 그럼 10ml 안에는 그렇죠. 10N개만큼이 존재하겠죠. 10N개만큼 존재하는 거죠. NaOH를 10ml 넣었다는 거는 수산화이온을 10N만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HCl은 수소이온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30N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10N개만큼이 소모가 되니까 남아있는 수소이온. 자, 여기서 옥소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의
예, 개수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수소이온의 개수를 묻는 것과 같으니까 지금 30N 중에서 얼마? 10N만큼이 반응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20N이겠죠. 이게 단순히 지금 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농도 묻는 거 아니죠. 단위 부피당 옥수수 이온수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N으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년 수능 테마 대표 문제였고요. 어제 풀었던 2점짜리 문항 11번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HCl, NaOH 부피를 달리해서 만든 혼합용해가 나에 대한 자료다. 부피가 나와 있고요. 지금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혼합용해 이온 모형이 나와 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양이온만, 음이온만 그냥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나타낸 거죠. 여기 보니까 종류가 두 개의 종류밖에 없고 그게 1대1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다? 중화점이라는 거죠.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로 존재하는 중화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뭐가 나트륨 양이온인지 뭐가 염화이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화점이고 거기에 3개씩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HCl 같은 경우에는 V ml 안에 뭐 염화이온 3N개 있었을 거고, NaOH 같은 경우에는 3V ml 안에 나트륨 양이온이 3N개만큼 있었다. 그러면 부피에 따라서 구형표 있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2V에는 6N만큼 있을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 2V에는 3V에 3N 있었으니까 2V에는 2N만큼 있겠죠. 이거 섞어줬을 때 상황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 상황에서는 자, 염화이온 개수도 적어봅시다. 염화이온 개수는 6N만큼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경군 이온인 나트륨 양이온 얼마만큼 있다? 2N만큼 있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양이온이겠죠. 양이온은 뭘까요? 수소이온이겠죠. 수소이온이 얼마? 4N만큼 있는 상황일 거다. 바로 문제가 풀린 거죠.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몰 농도 B는 HCl, NaOH가 3대 1이다. H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건 뭐 사실 나성을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V ml 안에 3N만큼 있고, NaOH 같은 경우에는 3V ml 안에 3N만큼 있으니까 부피를 동일하게 맞춰봅시다. 뭐 V ml 안에 N으로 봐도 되고요. 나로 그냥 바로 봐도 되겠죠. 2V 맞춰져 있으니까 6N, 2N이더라. 그러면 3대1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 다음 혼합용액의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지금 중성이었죠. 가는 중성이었고 나는 산성이죠. 그러면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죠. 나에 포함된 이온수의 B는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의 비율이 3대 1이다. 자, 수소이온이 지금 4N만큼 있었고요. 나트륨 양이온이 2N만큼 있었죠. 3대 1이 아니라 얼마? 2대 1이 돼야 된다. 답은 그래서 기흥니은 3번이겠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중화 적정 실험 과정이다. 자, 이거 보면 사용한 기구가 아닌 것, 실험 기구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쉽게 풀린 거겠죠. 실험 기구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표시를 해볼까요? 일단 피펫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나오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스포이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뷰렛이 나오네요. 자, 지금 밑줄 친 것이 아닌 게 뭔지를 한번 볼까요? 삼각 플라스크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펫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피펫이라고 했죠. 피펫. 그 다음에 스포이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뷰렛 여기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거는 바로 요 3번이 등장하지 않은 거고요. 요 3번은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깔때기.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기름과 같이 밀도의 차이가 나는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을
분리해 줄 때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밀도 차.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점짜리 테스트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NaOH에 HCl을 조금씩 넣을 때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뭐 차분하게 하나하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가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OH-가 두 개 있었는데 수소이온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자, 나트륨 양이온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나트륨은 2N만큼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두 개 중에서 한 개 반응하니까 한 개 남아있었겠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전부 다 소용되고 없을 거고, 염화이온이 얼마가 있다? 염화이온이 N개가 있을 거다. 자, 나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트륨 양이온은 그대로 2N만큼 있을 거고, 수산화이온은 없을 거고, 염화이온이 2N만큼 존재하겠죠. 중화점이다. 그 다음 다지점은 중화점을 지나가는 거죠. 나트륨 양이온 그대로 있을 거고, 2N만큼 있을 거고, 자, 수산화이온은 남아있는 거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3번 들어왔으니까 3N이 될 거다. 그리고 남는 수소이온이 얼마? 한 개가 있겠죠. 자, 이게 가, 나, 다 상황이니까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가와 나에서 나트륨 양이온의 몰 농도는 같다. 자,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됩니다. 실제 이온수는 가나, 나나 나트륨 양이온의 개수가 2N으로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렇지만 몰 농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몰 농도죠.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단위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존재하는 나트륨 양이온의 몰수가 2N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혼합용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몰 농도는 같을 수가 없죠. 몰 농도는 줄어들겠죠.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래서 다르다.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요. 두 번째, 기억은 틀린 거죠. 니은 다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중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염화이온이다. 자, 다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중, 자, 다이온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염화이온이죠. 염화이온이 얼마? 3회만큼 존재하니까 몰 농도가 제일 큰 것도 염화이온이겠죠. 단위 부피는 모두 다 동일하니까 이온수에 따라서 몰 농도가 바뀌겠죠. 이유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수용액의 pH는 액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성일 거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겠죠. 그럼 pH는 중성인 나가 다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넘어갑시다. 표는 HCl 10ml에 NaOH의 부피를 달려요 만든 혼합용의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다. 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안 나와 있죠. 나는 부피가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이 부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구경꾼이온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경꾼이온. 왜 그러냐면 구경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수, 이온 수가 부피비를 결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가. 염화이온이 2N이 있었어요. 자, 염화이온이 2N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표는 HCl 10ml에다가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만든 혼합용이죠. 염화이온은 전부 다 가, 나, 다라 전부 다 2N개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화이온이 2N개만큼 전부 다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HCl 10ml에 해당하는 염화이온 개수는 2N개로 모두 다 동일하다. 결국 HCl의 농도를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HCl이라고 하는 녀석은 HCl은 10ml 안에 구경꾼이온이 2N개만큼 존재하는 녀석이다. HCl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볼까요? 다에서도 구경꾼연을 이용한 거예요. 다에서도 마찬가지 나트륨 양이온이 2N개만큼 있다. 반응하지 않겠죠. 그럼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녀석은 40ml 안에 몇 N개가 있다? 2N개가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이게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다라는 거예요. HCl이랑 NaOH의 농도를 다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문제를 다 푼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가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봅시다.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지금 가하 상황에서는 염화이온이 일단 몇 개 있습니까? 2N개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NaOH 10ml를 집어넣은 거죠. NaOH 10ml 집어넣었다 그러면 40ml 안에 2N개 있었으니까 10ml 안에는 0.5N개가 있겠죠. 나트륨 양이온은 얼마만큼 있을까? 0.5N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음이온이 2N개야. 양이온도 2N개 있어야겠죠. 수소이온이 얼마? 1.5N개 존재해야겠죠. 이게 가상황이 될 거고요. 나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나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하 상황은 수소이온이 0.5N.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써봅시다. 염화이온이 2N개 있어야 돼. 항상 지금 다 염화이온이 2N개 있겠죠. 근데 수소이온이 얼마 있었다? 수소이온이 0.5N개가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1.5N 그게 나트륨 양이온이 되겠죠. 나트륨 양이온은 1.5N개만큼 존재할 거다. 다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상황 역시 마찬가지 염화이온은 2N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은 2N개 존재하겠죠. 더 쓸 거 있나요? 중화점인 거죠. 그렇죠? 라 상황도 한번 봅시다. 염화이온은 변함없이 2N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0ml 안에 2N개 있었죠. 80ml 넣었으면 나트륨 양이온은 4N개만큼 존재하겠죠. 나트륨 양이온은 4N개만큼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양이온이 4N개 있으니까 음이온도 4N개 있어야겠죠. 나머지 하나 남는 음이온 수산화 이온이겠죠. 수산화 이온이 2N개만큼 존재하면 된다. 이게 지금 가나 다 라에서 각 이온들의 존재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액성이 산성인 것은 두 가지다. 수소이온이 존재한 거 살펴봅시다. 수소이온이 존재한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도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나도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다는 없고 라는 없다. 그러면 산소인 것은 두 가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렇다. 나에서 이온수의 비는 수소이온과 나트륨 양이온의 비가 1대2다. 자, 나를 봅시다. 수소이온 지금 수소이온 0.5N개 있고요. 그쵸? 나트륨 양이온 1.5N개 있죠? 1대2가 아니라 1대3이 돼야겠죠. 1대3이 돼야 된다. 라에서 HCl 10ml 더 넣으면 혼합용액은 중성이 된다. 자, HCl 10ml 안에 포함된 수소이온은 몇 개일까요? 자, 10ml 안에 염화이온이 2N개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10ml 안에 2N개 있어요. 그럼 수소이온도 2N개 있어야겠죠. 근데 10ml를 더 넣는다는 건 수소이온을 얼마를 더 넣는다? 수소이온을 2N개를 더 넣는다고 하겠죠. 수소이온을 2N개를 더 넣는다는 건데 라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라에 존재하고 있던 수산화이온이 지금 2N개였으니까 수소이온 2N개를 더 넣으면 중성이 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잘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표는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만든 혼합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고요. 혼합용액의 양이온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혼합용액의 양이온수가 나와 있다. 양이온수가 나온다. 음이온수도 같은 수겠죠. 결국 전체 이온수는 2N, 4N이겠죠.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돼요. 음이온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전체 이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같은 얘기겠지만 전체 이온수는 여기가 2N, 여기가 4N이겠죠. 자,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체 이온수의 절반, 즉 양이온수나 음이온수겠죠. 이 절반은 많이 들어간 녀석, 과량으로 들어간 녀석의 구경꾼 이온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HCl이랑 NaOH 둘 중에 하나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N개여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N개여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그냥 잡아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NaOH가 if 얘가 N개였다라고 했을 때 나트륨 양이온의 개수가 자, 60ml 있으면 그 안에 나트륨 양이온은 3N개겠죠. 3N개. 3N개? 뭔가 이상한데? 자, 2N개라고 하는 거. 혼합용액의 양이온수가 지금 2N개라고 했는데 전체 이온수의 절반은 과량으로 들어간 녀석의 구경꾼 이온. 제일 큰 놈이 2N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들 중에서 존재한 이온 전체 이온 개수 중에서 이온 녀석들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한 거는 많이 들어가면서 반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2N인데 여기 지금 3N이라고 한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가 2N이 아니라 여기가 N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N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N이다. 자, 여기가 N이면 여기는 내려봅시다. 100ml 있을 때 N이다. 40ml 있을 때는 5분의 2N이겠죠. 5분의 2N만큼 존재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5분의 2N이면 일단 2N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여기가 2N인가 보다. 그쵸? 여기가 2N이면 여기는 얼마다? 3분의 1N이겠죠. 3분의 1N. 요게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가는 산성이다. 가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면 지금 HCl이 N개만큼,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N개, 수소이온도 N개 있었겠죠. 나트륨 양이온이 3분의 1N, 수소이온도 3분의 1N 있었겠죠. 그러면 둘을 섞었을 때는 그렇죠. 수소이온이 남겠죠. 3분의 2N만큼. 가는 산성이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 B는 자, 몰 농도의 B를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데 HCl이랑 NaOH를 한번 봅시다. 뭐 부피를 같은 게 뭐 있을까? 같은 게 없네요. 부피 같은 게 없으니까 40ml로 통일해 봅시다. 지금 HCl 같은 경우에는 40ml 죄송합니다. 40ml 안에 HCl은 5분의 2N 존재했고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20ml 안에 3분의 1N 존재했으니까 40ml 안에는 3분의 2N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대4 딱 봐도 아니죠? 땡. 틀렸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N이고 3분의 1N이 아니라 3분의 2N이죠. 죄송합니다. 3분의 1N이 아니라 3분의 2N이더라. 3분의 1 곱해주니까 2N에다가 3분의 2N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분의 2N이 아니라 3분의 4N이더라. 죄송합니다. 3분의 4N이 돼야겠죠. 3분의 4N.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대4는 지금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HCl 160ml를 추가로 넣었다. 자, 160ml. 지금 100ml 안에 수소연이 N개 있어요. 그럼 160ml 넣으면 계산해 보시면 이거 5분의 8N 나올 거예요. 5분의 8N개만큼의 수소 이온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혼합용의 액성이 중성이냐? 나에 존재하고 있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에 존재하고 있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 계산해보자.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만큼이냐? 지금
2n개만큼 존재하다가 그 중에서 5분의 2n만큼이 반응했겠죠. 5분의 2n만큼 반응했다.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5분의 10n에서 5분의 2n 빼니까 5분의 8n만큼의 수산화연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소연은 5분의 8n 넣었으니까 호남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3점짜리 문항이지만 수능 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모의고사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화반응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중화반응의 문항의 난이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 완성에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화반응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오는 문제부터는 등교 수업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